3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코웃음 치던 그 순간 늘 구석으로 밀려나 자빌만 하던 한 이등병이 멈춰선 헬기 앞으로 걸어 나섰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단 3분 뒤 죽은 듯 멈춘 기체는 다시 살아났고 벼랑 끝에 몰린 사령관의 목숨과 부대의 운명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동해안 해안기지 자정쯤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고 폭우 돌풍이 출동 대기장을 물바다 만들었어요. 비바람이 너무 거세요. 오맙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그렇지만 험한 날씨 속에도 긴급 수색 명령이 하달됐죠. 해안 경계선 근처에서 발견된 무장 공비 때문이었답니다. 1분만 지체되어도 해안 방어에 큰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었어요. 대테러 사령관 최민호 장군은 속히 모든 준비를 끝내고 출동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살 중반인 최민호는 30년 군복무 내내 수많은 전투를 치러낸 특급 전사였어요. 말단, 최전선 분대장에서 출발하여 소대장, 중대장을 거쳐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인 영웅이었답니다. 그렇지만 요 몇 달 새 임무 실패가 반복되면서 지휘부의 질책이 심해졌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경고를 보낸 상태였거든요. 사령관님, 수송기 최종 확인 끝났습니다. 정비팀 이진우 중사가 걸어와 각 잡힌 경례를 했어요. 40 초반인 이진우는 기체정비 부문에서 20년을 일해온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부대 내 으뜸가는 정비 장인이었죠. 그렇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짙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최민호가 수송기로 빨리 걸어가는 찰나 부관인 정태영 대령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사령관님, 잠깐 멈추어 주십시오. 정태영의 음성에서는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50 초반인 정태영은 최민호와 훈련소 동기였습니다. 20년 넘게 사선을 넘은 전우였죠. 무슨 사달이 났는가? 최민호가 싸늘하게 물었어요. 정태영이 기술자들과 짧게 대화를 주고받더니 다가와 은밀히 보고를 올렸죠. 엔진 구동부에 결함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현재 기술팀이 비상 재확인 중입니다. 최민호의 표정이 찰나에 차가워졌어요. 엔진 구동부는 기체의 생명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아주 작은 결함만 있어도 상공에서 폭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었죠. 수복에 얼마나 걸린다는 건가? 최민호의 말씨가 한없이 서늘해졌습니다. 적어도 40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우가 굵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죠. 그렇지만 출동 목표 시간은 벌써 고정돼 있었습니다. 40분을 허비하면 공격 타이밍을 아예 놓쳐버리는 거였죠. 기각해. 도저히 안 돼. 최민호가 어금니를 깨물며 말했죠. 요전 2달 동안 기체 결함으로 2번이나 임무를 취소한 게 생각났거든요. 국가안보실장이 손수 전화를 걸어 호통쳤었죠. 최 사령관 이번에도 실수하면 자네 군복 벗어야 될 거야. 그 호통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술팀원들이 기체 주변을 분주히 움직였어요. 엔진 계기판을 체크하고 전선 마감 상태를 파악하며 모터 회전음에 온통 귀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결함 이유를 짚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진우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20년 경력의 먹칠이 가해지는 찰나였거든요. 뭐 때문에 고장난 건지 당장 밝혀내. 최민호가 화를 억누르지 못해 크게 호통쳤어요. 항상 냉철하고 과묵했던 그가 언성을 높이는 건 무척 희귀한 현상이었죠. 주변 대원들이 흠칫하며 굳어진 표정으로 써 있었습니다. 정태영이 최민호의 손을 꼭 쥐고 구석자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령관님 진정하세요. 근본 임무 무척 막중한 겁니다. 하지만 기체 상태가 엉망이면 사령관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정태영의 음성에서는 진실된 근심이 잔뜩 묻어났죠. 내 안위보다 막중한 게 여기 달려 있어. 또 다시 좌절하게 되면 팀 전체가 공중 분해되어 버린다고 최민호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복무 기간에 자부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막내 시절부터 여기까지 올라선 게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시간은 너무 잔혹하게 지나갔습니다. 10분, 15분, 20분. 기술팀 3명이 지혜를 모아 연구했지만 끝내 타개책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진우가 슬며시 최민호에게 걸어갔습니다. 장군님, 모터 자체를 갈아 끼워야만 할 것 같습니다. 부품 가져오고 고치면 적어도 1시간 반은 1시간 반이면 공격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최민호가 모자를 벗어 허공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기지 출동장 일대가 일순간 적막해졌습니다. 전 대원들이 덜덜 떨며 서 있었어요. 사령관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피부로 와닿았거든요. 마침 그때 일어났죠. 창고 한쪽에서 무기 박스를 점검하던 어린 신병 한 명이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어요. 비바람 속에서도 그 미세한 행동이 최민호의 시선에 꽂혔습니다. 저기 저요. 떨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근처 선임병들이 다급히 그 신병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지만 최민호가 팔을 번쩍 들어 막아세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나? 최민호가 그 신병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한 걸음 다가가 보니 갓 20살쯤으로 보이는 앳된 신병이었습니다. 전투복에는 훈련병 계급장 표식이 붙어 있었고 오른쪽엔 강지훈라는 글씨가 새겨 있었죠.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고쳐봐도 될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곧 일대가 술렁였어요. 정비병들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야, 이등병 따위가 이진우가 버럭 성을 내려는 찰나 최민호가 조용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왠지 이 어린 병사의 기백이 남달랐거든요. 겁먹은 기색은커녕 도리어 결연함이 찬 눈동자였어요. 몇 분이 걸리겠나? 최민호가 친히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숨을 가다듬은 후 침착하게 대답을 했어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비행 대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3분이면 충분하다는 풋내기의 선언에 곁에 기술진은 기막히다는 얼굴을 하고 말았어요. 이진우 중사가 코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어이구, 강지훈. 너 지금 장난하고 있냐? 베테랑인 나도 못 고친 걸 갓 입대한 신병이 풀겠다고 간부들마저 참 황당해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러나 최민호 장군은 묘하게도 지훈의 눈동자에서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백은 꽤 특별했거든요. 지훈은 부대 내에서 완벽하게 소외를 겪는 신병이었어요. 입대 3달째의 보직도 없고 최종 학력은 고졸이 다였죠. 진영 안에서 그의 일은 화약 상자 옮기기, 물품 정리, 제설 같은 허들의 딜이 전부였어요. 고참들은 지훈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야, 지훈아. 쓰레기나 좀 치워라. 지훈, 너 당직 서라. 늘 이런 패턴이었죠. 그렇지만 지훈에겐 아무도 모르는 간절함이 존재했어요. 다름 아닌 할머니 때문이었죠. 지훈이는 7살 무렵 비행기 수리 공장 폭발로 부모를 잃었죠. 이후 홀로 남겨진 외조모가 손주를 거두셨어요. 노인은 남의 집안일을 대행하며 지훈이를 보살폈습니다. 지훈아, 얼른 밥 먹어라. 할미는 안 고프다. 할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둘러대셨어요. 그렇지만 지훈이도 진실을 눈치채고 있었죠. 할머니가 본인 식사를 거르면서 돌보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겨울엔 서늘한 방에서 담요 한 장에 의지하고 여름엔 선풍기로 견디셨습니다. 고등학교 2년 때 할머니가 결국 쓰러지셨죠. 심한 당뇨의 합병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입원 처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학생 300만 원은 무조건 준비해야 돼. 담당이의 통보에 지훈이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300만 원은 당장 마련 불가능한 거액이었거든요. 난 괜찮아, 지훈아. 방에서 눈만 붙여도 낫는다. 할머니는 퇴원하시면서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양손은 주체할 수 없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훈이는 알바를 무려 3탕이나 뛰었습니다. 마트와 주유소, 신문 배달까지 수면은 단 4시간뿐이었죠. 그러다 운명처럼 부모님이 일하셨던 정비공장을 찾게 되었어요. 이철민 공장장님은 지훈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채용해 주셨습니다. 지훈아, 부모님 정을 생각해서라도 널 품어주마.
그렇게 지훈이는 주간엔 마기를 도맡았고 야간엔 기술자들이 헬기 고치는 모습을 곁눈질했어요. 양손이 시커먼 기름투성이가 되어도 마냥 즐거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데다 귀중한 수입원도 생겼으니까요. 월급은 80만 원. 그 급여로 외조모 약값을 충당했죠. 하지만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할머니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어요. 할머니, 제발 병원에 입원해요. 지훈이가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어요. 관둬라. 그 돈 모아서 너 대학 가야지. 할머니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지훈이는 그날 새벽 굳게 마음먹었죠. 빨리 군대에 자원하기로요. 군인 급여는 적어도 확실히 보장되었으니까요. 그새서는 게다가 복무 기간에는 안정적인 저축이 가능했죠. 기필코 2년을 버텨서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테다. 지훈이는 다짐과 함께 군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참 높았어요. 주특기 배정에 실패하고 말았죠. 가방끈이 짧고 무자격증인 탓이었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그저 보급병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탄약통을 옮기고 비품실을 치우는 게 전부였죠. 월급은 상상 이상으로 적었죠. 일주일 전 통화기 너머 조모의 음성은 몹시 쇠약해져 있었어요. 지훈아, 난 괜찮다. 네 몸이나 잘 챙기렴. 그러나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옆집 아줌마의 문자가 빗발쳤죠. 지훈아, 네 할머니 상태가 심각하다. 급히 입원시켜야겠어. 당일 자정 무렵 지훈이는 생활관 세면장에서 남몰래 오열했습니다. 전부 내가 무능한 탓에 늙은 할미가 고통받는 거야. 그렇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필코 기회가 올 것이라 굳게 믿었거든요. 마침내 오늘 이 찰나가 바로 고대하던 순간이었죠.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당돌한 요구에 이진우는 코웃음을 치며 응수했죠. 그래, 해봐. 단, 실패하면 넌 죽는다. 진짜 군기가 뭔지 보여줄 테니. 주변의 고참들도 지훈이를 비웃는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최민호는 달랐죠.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병사를 겪었지만 지훈의 눈동자엔 특유의 이채로움이 있었거든요. 바로 짙은 절박함이었죠. 단순히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꼭 해내야만 하는 처절한 말입니다. 그래, 시작해. 최민호가 지시를 내렸죠. 지훈은 기체로 다가갔죠. 떨리는 손끝으로 장치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곁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쟤 좀 봐라. 두 눈을 감네. 진짜 쇼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지훈은 몰두했습니다. 귀를 열었고요. 정비소에서 늘상 들었던 여러 기계음들이 확 떠올랐습니다. 오일 펌프 소음, 엔진 구동음, 조그만 바람 빠지는 소리까지 전부 캐치했죠. 이윽고 10초 뒤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지훈의 말투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정비고 안의 이목이 그에게 쏠렸고요. 지훈이 오일관의 결합 지점 한 곳을 가리키며 짚어냈어요. 이쪽 체결 부분에 자그만 균열이 보입니다. 에어가 빠져나가요. 그러니 유압이 출렁거리는 겁니다. 이진우가 다급히 살펴봤습니다. 플래시를 켜 확대경으로 세밀히 살폈죠. 그러곤 몹시 경악하고 말았어요. 진짜로 얇은 실선 두께만한 조그만 균열이 존재했거든요. 참 이게 웬일이야? 이진우의 말끝이 흔들렸어요. 지훈은 연장통에서 스패너를 꺼냈습니다. 뒤이어 확실한 손놀림으로 결합 부분을 닫았어요. 둥금, 딱 3바퀴 반. 부족함도 지나침도 없이 딱 알맞게만 마감했습니다. 그러고서 재차 기체에 점화를 했어요. 헬기 모터가 조용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일 계기판의 지침이 적정 구간으로 복귀했어요. 알림등이 전부 나갔죠. 깔끔한 조치였습니다. 최민호가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딱 맞아 2분 45초, 3분조차 안 걸렸습니다. 비행 준비실이 고요해졌어요.
전부가 황당하기 그지없는 얼굴로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최민호가 느릿느릿 지훈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윽고 지훈의 어깨 위로 손을 얹었어요. 지훈, 내 이름이 지훈지.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방금 뭘 했는지 알아? 지훈이 턱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지훈의 가슴엔 다른 상상이 피어났어요. 할머니, 지금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기필코 병원 모시고 갈게요. 최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군 복무 중 이런 부하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장은 여운을 즐길 틈이 없었죠. 임무가 늘 기다렸으니까요. 이륙 준비. 최민호가 외쳤습니다. 헬기 날개가 아주 맹렬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가 기체에 오르기 직전 지훈을 돌아보며 얘기했습니다. 지훈, 내가 복귀하면 너랑 긴 수다를 됨떨어야겠어. 기체가 눈폭풍을 뚫고 지워진 뒤 비행 대기소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은 그대로 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움켜쥔 스패너가 싸늘히 씻고 있었죠. 이진우 중사가 느릿느릿 접근했습니다. 표정엔 묘한 감정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치심, 경이로움, 또한 일말의 시샘까지 포함해서요. 강지훈. 이진우의 음성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너 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고? 20년 굴은 나도 못 찾은 걸 어째서 단 3분 만에 찾아낸 거지? 주위 기술관들도 다들 지훈을 애워쌌어요. 불신과 경악이 들어찬 눈빛들이었습니다. 지훈은 약간 멈칫하다가 말문을 열었어요. 저 아주 어릴 적부터 항공기 공장에서 노동했습니다. 두 분 다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운명하셨거든요. 지훈의 말소리가 많이 위축됐어요. 참사 뒤에 조모님이 날 키우셨는데 내가 그 일터에 쭉 나갔습니다. 이진우의 표정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어쩐지 솜씨가 뛰어나더라. 허나 어째서 특기 심사 땐 함구했어? 지훈이 쓰게 웃어 보였어요.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증서도 없고 가방끈 짧다며 떨어뜨리더군요. 참모장 정태영 대령이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죠. 정태영이 지훈 쪽으로 왔어요. 지훈 이등병 네가 어떤 공장에서 일했지? 지훈이 화답했습니다. 대한항공정비 공장입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정태영의 두 눈이 번쩍였죠. 거기 군대 헬기도 수리하는 데 아닌가? 지훈이 턱을 내리며 긍정했죠. 네, 민간용은 물론 군용기도 많이 거쳤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사단이 쓰는 수리온 타입과 동일한 녀석들을 숱하게 구경했어요. 이진우가 화들짝 놀라 질문했어요. 수리온을 직접 다뤄봤냐고 지훈이 무척 조심스레 응답했습니다. 첸, 기술자 형님들 거들면서 제법 터득했습니다. 모터 해체 결합도 경험했고 유압 계통 체크도 여러 번 했죠. 인근 정비관들이 서로 표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단독 제작한 최신의 국방용 헬기였거든요. 설계가 복잡하여 전용 훈련이 없으면 아예 손댈 수도 없는 기종이었어요. 하물며 청소년이 그것을 고쳤다고요? 지훈의 회상이 옛날을 향해 갔습니다. 15세 시절이었죠. 작업장에서 처음 결함을 발견했었죠. 고참 수리공이 기체 모터음을 듣고도 치명적 결함을 눈치채지 못했던 참이었죠. 그렇지만 지훈은 캐치했습니다. 저기요. 기름 펌프 유압이 이상한 듯해요. 지훈이 슬며시 다가가 짚어줬죠. 기술관들은 비웃으면서 넘겨 짚었어요. 어이, 꼬맹아, 어른들 일에 끼지 마. 그러나 30분 후, 그 기체는 시범 비행 중 강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딱 연료 주입기 에러였습니다. 당일 밤에 일터 이철민 사장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네가 그걸 어찌 알았어? 지훈이 화답했어요. 잡음이 달랐어요. 평소와 달리 이상한 기계음이 들렸었거든요. 이철민이 지훈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너 진짜 수제로구나. 하지만 지훈에겐 그런 칭찬보다 훨씬 다급한 게 있었지요. 사장님, 이번 달 급여 좀 가불 받을 수는 없을까요? 지훈은 꽤 어렵게 질문했어요.
할머니의 약값이 모자라서요. 이철민의 얼굴이 무거워졌어요. 응, 이해했다. 내일 주마. 그날 밤 지우는 동네 큰 약국으로 뛰어갔죠. 당뇨약을 새로 구했어요. 매달 무려 15만 원. 상당한 지출 후 귀가하니 할머니는 주방에서 라면을 삶고 계셨던 겁니다. 할매, 내가 요리할게. 지훈이 접근했어요. 아냐, 넌 지쳐 있을 텐데. 노인의 두 손은 파르르하게 진동하고 있었죠. 무서운 질환의 여파였어요. 할매약 가져왔어요. 지훈은 흰 봉투를 건네주었죠. 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지훈아, 참 미안해. 내가 아파 너 혼자만 고생하네. 지훈이 할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아니에요. 절 정성껏 키워주셨었잖아요. 17엔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죠. 할머니가 혼절하신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갔을 당시 닥터가 전했죠. 지독한 악화 탓에 발에 궤양이 퍼졌어요.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발목을 자를 위험이 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들죠? 지우는 잔뜩 긴장한 채 물었죠. 최소 500만 원은 당장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씀에 지우는 좌절했어요. 500만 원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거액이었죠. 끝내 할머니께선 치료를 단념하셨어요. 내 손자 괜찮아. 난 그저 약 삼키면 된다. 그러나 약만으론 완벽한 회복이 안 됐어요. 할머니께서는 갈수록 보행을 힘겨워하셨어요. 지우는 그날부터 정말 독하게 일했죠. 생산직을 끝내면 밤엔 마트 알바를 뛰었습니다. 매일 겨우 4시간만 숙면했죠. 그러나 수익은 늘 모자랐습니다. 정태영이 그의 옛 생각을 끊었어요. 지훈아, 내 부모는? 지훈이 곧 답했어요. 늙은 조모 한 분뿐이죠. 지금 꽤 아프십니다. 지훈의 음성이 요동쳤어요. 그래서 입대한 것이냐? 정태영이 질문했어요. 지훈이 긍정을 표했습니다. 네. 2년간 급여를 저축해서 조모님 수술비로 쓰려고요. 정태영은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어요. 무전기 너머 매우 긴박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령부 응답하라. 비상사태다. 헬기 기체 전자 장비 오류 발생. 스크린이 꺼져버림. 최민호 사령관의 다급한 고함이었습니다. 정태영이 송수신기를 꽉 잡았어요. 사령관님, 즉시 보고 이륙 통제소가 순식간에 큰 패닉에 빠졌어요. 실내의 전원이 통신망 음성에 몰두했어요. 적군 해킹 공격 모니터가 에러를 일으킨다. 고도계와 속도계 둘 다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최민호의 음성에서는 큰 절망감이 감돌았죠. 악천후 속에 장비 없이 조종한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를 바 없었지요. 정태영과 이진우는 서둘러 지침서를 넘겨보았죠. 이진우가 급히 페이지를 살피며 전파 교란 발생 시 긴급 수리 매뉴얼을 찾았죠. 그러기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됐죠. 지훈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게 해결 가능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의 모든 눈길이 지훈을 향했습니다. 정태영이 외쳤습니다. 말해. 수리온 기종은 전파 교란 사태에 대비해 놓은 수동 예비 장비가 내장돼 있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외쳤어요. 좌석의 왼쪽 하단 덮개를 까면 비상용 스위치가 있어요. 파란색 스위치 3개를 한꺼번에 눌러주어야만 해요. 그렇게 하면 아날로그 예비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어 이진우가 곧 지침서를 살폈습니다. 맞군. 여기 적혀 있어. 너 대체 이걸 어떻게 알지? 지훈이 응답했어요. 생산 라인의 모의 훈련 과정에서 습득했습니다. 최고참 엔지니어들조차 잘 모르는 은밀한 장치죠. 정태영이 곧장 송수신기를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즉시 응급수리 방식을 보고하겠습니다. 지훈은 정태영의 곁에 서서 아주 꼼꼼히 정확히 해설을 했습니다. 좌석의 왼쪽 하단 발판 부근에 아주 작은 덮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뜯으세요. 통신기 너머로 최민호 제독의 거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발견했다. 까버렸다. 지훈이 이어서 해설했어요. 푸른색 스위치 3개가 세모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 3개를 한 번에 3초 동안 눌러줘요. 절차는 관련 없습니다. 통제 대기실의 전 인원이 전부 숨을 멈추었지요. 10초, 20초, 30초가 흘렀어요. 이윽고 통신기에서 최민호 제독의 큰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았다. 스크린이 복구됐어. 예비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정태영이 깊게 다행이라는 듯 한숨을 내뱉었지요. 이진우 중사는 멍한 표정으로 지훈을 응시했어요. 주위의 엔지니어들도 똑같이 놀랐죠. 갓 입대한 훈련병이 방금 제독의 목숨을 구출해낸 겁니다. 수신기 속에서 최민호 사령관의 큰 목소리가 재차 울려 퍼졌어요. 본부. 방금 그 방법 누가 말한 거냐? 정태영 대령이 곧 답했습니다. 강지훈 이병입니다. 사령관님, 방금 전 기계를 고쳤던 바로 그 녀석입니다. 일순간 정적이 맴돌았어요. 뒤이어 최민호 사령관의 굵은 목소리가 넓게 퍼져나갔지요. 정대령, 내 명령 새겨들어. 내가 복귀할 때 지훈 녀석을 절대 뺏기지 마. 저 녀석은 우리 사단의 엄청난 보배야. 지훈의 두 눈시울이 몹시도 붉어졌습니다. 살아오며 처음으로 칭찬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곧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출세해서 병원 모시고 갈게요. 이진우가 지훈 곁에 섰어요. 그리고 머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정말 진심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동료 정비관들도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지훈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신기에서 또다시 최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본부 작전 목표 지점 당도했다. 하지만 착륙 지점 상태가 이상하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날개가 눈을 흩뿌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될 것 같은데 정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착륙이 불가능하면 작전 자체가 실패하는 거였어요. 구조해야 할 요원들이 적진에 갇혀버린 상황이었죠. 전원이 당황하는 와중에 지훈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그곳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정태영이 위치를 알려줬어요. 지훈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곳이라면 제가 아는 특수 착륙 기술이 있습니다. 지훈의 말에 정태영이 즉각 통신기를 잡았어요. 지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를 최대한 천천히 돌리면서 바닥에서 3높이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기체를 약간 기울여서 측면 강풍으로 눈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통신기 너머로 최민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다. 시도해보겠다. 청신기 다녀십니다. 출격 대기장의 모든 인원이 긴장한 얼굴로 통신기를 응시했습니다. 30초, 60초, 90초가 지났어요. 이윽고 최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공했다. 안착 완료. 요원 구출 시작한다. 정태영이 두 손을 불끈 쥐며 환호했어요. 이진우와 정비병들도 안도의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뒤로 빠져나가 했지만 정태영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어딜 가려고? 장군님 돌아오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 1시간 뒤 기체가 눈보라를 뚫고 돌아왔습니다. 구조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최민호가 기체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강지훈 2등병. 최민호의 우렁찬 목소리가 부대 대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지훈이 황급히 격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넵. 최민호가 지훈 곁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오늘 죽었을 거야. 지휘관이 이등병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주변 병사가 숨을 죽였어요. 아닙니다. 지휘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훈이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최민호가 지훈의 두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정대령 당장 지훈의 보직 재배치 절차 밟아. 그리고 훈장 상신도 올려 정태영이 바짝 경례를 붙였어요. 실시합니다. 하지만 지훈은 왠지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체 수리하면서 느꼈던 이상한 이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유아포스가 풀린 형태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필시 누군가 일부러 푼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령관, 제가 기체를 한 번 더 점검해봐도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마음껏 봐라. 지훈이 다시 기체로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압 시스템 덮개를 열고 연결 부위를 세밀히 확인했어요. 이윽고 지훈의 눈이 뭔가를 포착했습니다. 볼트 머리 부분에 조그만 흠집이 있었거든요. 필시 공구로 일부러 느슨하게 푼 듯한 자국이었어요.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걸 지훈이 손전등으로 확 자세히 비춰봤어요. 주변 볼트들과 비교해보니 분명히 달랐습니다. 새로 조여진 주변 볼트들은 깨끗한 반면 문제가 됐던 저 부위만 유독 흠집이 많았어요. 게다가 최근에 생긴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지훈이 꽤 조사하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볼트 패널 안쪽에 매우 작은 금속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볼트를 풀다가 흘린 것 같았어요. 지훈은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손가락에 발랐습니다. 이 빛깔은 지훈이 가루를 유심히 봤어요. 흔한 공구에서 나오는 철가루가 아니었습니다. 특수합금 공구에서만 나오는 기묘한 색상이었어요. 지훈이 공장에서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죠. 이건 군용 특수 공구에서만 나오는 가루였습니다. 지훈의 등에 식은땀이 번졌어요. 이건 단순한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기체를 망가뜨린 거였어요. 게다가 부대 내부 인원이 말이죠. 외부인은 이런 특수 공구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지훈아, 뭐 찾아낸 거 있어? 이진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머뭇거렸죠. 이걸 말해야 하나 숨겨야 하나?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지훈아 장시가 때 사랑호 그렸습니다. 중사님, 여기 좀 보세요. 지훈이 볼트를 가리켰어요. 이진우가 돋보기로 유심히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인위적으로 푼 흔적이잖아. 음성이 팍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그도 알아본 거였죠. 네. 그리고 이 금속 가루. 지훈이 분말을 내밀었어요. 이진우가 분말을 비벼보고는 안색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핵심 정비가루야. 우리 정비반에서만 쓰는. 이진우의 입이 멈췄어요. 두 동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옳은 직감이었어요. 내부 부대원 직거리라는 건 말이죠. 이진우가 재빨리 주위를 훑어봤어요. 당장 장군님께 알려야만 해. 지훈이 턱끝을 까딱였습니다. 정태영과 최민호가 빨리 현장에 왔어요. 이진우가 찾아낸 흔적들을 전달했습니다. 최민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내부 부하들이라 최민호의 끄틈절이 무섭게 내리깔렸습니다. 넵, 장군님. 참 이 정비가루는 우리 부대원 물품입니다. 게다가 이 자국을 보면 이진우가 보고를 이어갔어요. 정태영이 무거운 얼굴로써 답했습니다. 반역 행위입니다. 범인이 일부러 기체를 부숴버린 겁니다. 최민호가 두 손을 꽉 잡았어요. 아, 대체 왜 이런 짓을? 그의 쉰소리에는 화남과 절망감이 얽혀져 있었답니다. 30년 군 복무 중엔 이런 일은 처음 겪었거든요. 지훈이 몰래 수색하며 또 다른 단서를 찾아냈지요. 보관함 부근에서 담배꽁초 한 개를 찾아낸 것이었죠. 기체 근처는 완전 금지 구역인데 범인이 슬쩍 담배를 태운 자국이었습니다. 이놈도 힌트가 될 수 있겠어요. 지훈이 은밀하게끔 담배꽁초를 들었어요. 정태영이 이 꽁초를 꼼꼼히 살폈지요. 이 상표명은 정태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대충 파악한 것 같았죠. 그러나 확증이 서지 않는지 입을 다물었지요. 최민호가 지시를 하달했죠. 지금 정비반 전원신문에 돌입한다. 어제 저녁쯤 금일 아침까지 이 기체에 다가간 놈들 전원 이름 적어와. 이진우가 경례를 마치고 달려갔습니다. 지훈은 몰래 기체 근처를 뒤졌어요. 그러다 창고의 모퉁이서 치명적인 단서를 찾아내었지요. 내던진 수리 장갑 한 세트였어요. 천의 내부에는 네임택이 달려 있었답니다. 그러나 성명 절반이 뜯겨져 버린 상황이었죠. 대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지훈이 장갑을 잡고 뛰었죠. 최민호가 정태영이 증거를 들여다봤지요. 뜯겨진 네임택. 그러나 무척 흐린 글자 한 개가 찍혀 있었지요. 윤이라는 흔적이랍니다. 정태영의 표정이 얼어붙었죠. 기지에서 성명에 윤자가 포함되는 녀석은 적었었거든요. 덧붙여서 부대에는 더욱더. 진짜 정태영이 탄식했습니다. 최민호가 매섭게끔 따졌어요. 누구지? 어떤 놈에게 윤자가 적혀져? 정태영이 잠깐 주저하다가 응답했습니다. 정비반 부반장 이도윤 중위입니다. 지휘관과 부관들의 시선이 얽혀들었죠. 이도윤 이 단어가 들리자 전체 조각이 연결되기 착수했습니다. 이도윤은 전임 사령관님의 수하였거든요. 더구나 저 전임 책임자들은 최민호과 우두머 직급을 두고 다투었던 앙숙이었죠. 이도윤을 빨리 찾아 최민호의 첫음절이 얼음물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진우가 달려와 알려왔어요. 대장님, 이도윤 중위가 안 보여 지냅니다. 금일 점호 전부터 못 찾았다고 했어요. 최민호의 안광이 무섭게 굳어졌죠. 달아났군. 정태영이 당장 전기지에 추적 지시를 하달했어요. 지훈은 묵묵히 남아 사태를 관망했지요. 본인이 찾아낸 흔적들이 크나큰 대사고로서 커질 줄은 몰랐었지요. 이봐. 최민호가 사병을 찾았습니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사실도 평생 감췄을 텐데. 일반 파손으로 결론 나고 나만 덤터기 쓴 쫓겨났겠지. 최민호의 끄뜸절에는 고마움 원망이 버무려 남았었죠. 지훈이 응답했답니다. 본인 단지 미묘한 흔적 찾아냈을 따름이죠. 그러나 청년의 내면 속에는 딴 생각들도 피어났죠. 지금 상장을 챙기면 보상이 주어질까? 과연 노모의 치료비라도 보탤 수 있을 텐데. 찰나 순간 기지 입구 경비대에서 무전이 터졌지요. 대장님, 이도윤 중이 체포 마쳤어요. 기지벽을 오르다 검거했습니다. 최민호의 안면에 비웃음 스쳤지요. 아래분, 당장 와. 10분쯤 후 이도윤이 군인들에게 잡혀왔습니다. 복장은 흑투성이었고 낯빛은 새하얘졌죠. 최민호가 배신자 곁에 멈췄지요. 이도윤 중이 네가 멋된 기체에 테러가 한 거냐. 이도윤이 시선을 내리며 무건 수행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훈이 찾아낸 단서들이 차례로 등장하자 배신자의 안면이 잔뜩 더 찌그러졌습니다. 난 결백해라. 이도윤이 소리치려 했으나 물증은 확실했어요. 정태영이 싸늘히 내뱉었지요. 이중이 내 친척인 옛날 지휘관들이 명했지. 대장님을 파면 사태로 떨어뜨리려고 말이지. 이도윤이 두 발을 꺾고 눈물 짓는 광경에 현장 사람들의 분위긴 무섭게 얼었습니다. 백부가 지휘관 공석만 나면 본인이 승진할 수 있다고, 그리곤 내게 승격해 줄 것이라 속삭였죠. 이도윤의 자백에 최민호의 두 손이 바들바들 흔들렸죠. 30년 전후라고 따랐던 옛날 지휘관들의 기만이었거든요. 강철호 사령관놈. 최민호같이야 깨물며 저명함을 내뱉었지요. 정태영도 홧김에 표정이 뜨거워졌죠. 대장님, 당장 군 법무팀 넘겨버리겠어요. 최민호가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즉각 강철호를 체포해 이도윤도 감방에 쳐넣어 헌병들이 이도윤을 압송하는 찰나 이도윤이 지훈을 노려봤어요. 네가 거기 없었으면 이도윤의 외침 속에는 깊은 증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차분하게 그를 마주보았죠. 범행을 한 건 중인임이죠. 나는 사실을 밝혔을 따름이죠. 이도윤이 잡혀간 뒤 최민호가 전체 장병을 소집시켰습니다. 오늘 일은 결단코 잊지 마. 탐욕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확실히 봤을 거다. 최민호의 큰 외침이 출격 대기 장소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실은 꼭 밝혀진다는 것도 명심해라. 최민호가 지훈을 앞쪽으로 불렀어요. 강지훈 이등병 단상으로 지훈이 떨리는 보폭으로 나아갔어요. 전체 병사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네가 오늘 한 행동은 단지 헬기를 고친 게 아니야. 국가를 수호하고 진실을 밝히며 계략을 막아낸 거야. 최민호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본인의 옛 계급장이었죠. 이건 내가 이등병 때 받았었던 첫 계급장이야. 30년을 소중히 둔 거지. 최민호가 지훈의 손에 그 표장을 쥐어주었죠. 비록 계급은 낮아도 참된 군인이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이토록 인정받아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장군님. 지훈의 음성이 떨렸어요. 주위 군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진우도 눈물을 훔쳐내며 박수를 쳤죠. 이날 오후 수사대가 부대 안에 도착했습니다. 강철호 전임 부사령관이 구속됐다는 소문도 퍼졌죠. 물증이 뚜렷했기 때문에 발뺌할 수도 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거였죠. 정태영이 지훈을 몰래 불렀습니다. 지훈아, 너의 집안 사정을 조금 더 깊이 들어야겠어. 특기병 전환뿐만 아니라 별도 지원도 따져봐야 하거든. 지훈이 묵묵히 수긍했어요. 넵, 대령님. 정태영이 지훈과 깊은 면담을 나눴죠. 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속사정을 꾸밈없이 쏟아냈어요. 조모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무척 편찮으세요. 발에 궤양이 번져 걷기도 버거우신데 수술비가 모자라 치료를 포기하고 계십니다. 정태영의 안색이 어두워졌죠. 수술비가 얼마쯤 필요한데? 지훈이가 기어가는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500만 원이요. 제게는 감히 꿈도 못 꿀 금액이죠. 지훈의 음성이 몹시 떨렸습니다. 그 까닭에 군대에 온 거였군. 정태영이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2년간 급여를 저축해 조모님 수술비 쓰려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수당이 정말 적어서 2년을 모아도 300만 원뿐입니다. 정태영의 마음이 몹시 먹먹해졌어요. 지훈아, 네가 포상금 받으면 대충 얼마인지 알아? 지훈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모릅니다. 정태영이 일러줬어요. 국방장관 표창을 받으면 최소 200만 원은 지급돼.
거기다 특별 공로금까지 더하면 500만 원을 넘길 거다. 지훈의 두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정태영이 미소 지으며 수긍했죠. 맞아. 그리고 장군님께서 별도로 지원금도 신청하신다고 하셨단다. 네가 부대를 살려냈으니까. 지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할머니 수술받게 할 수 있습니까? 정태영이 지훈을 꽉 안았죠. 당연하지. 네가 직접 이뤄낸 거야. 그날 밤 지훈은 공중전화로 할매께 연락을 취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강아지. 할머니의 힘없는 음성이 들려왔죠. 할매, 저 맞아요. 지훈의 음성이 요동쳤습니다. 지훈아, 군 생활은 안 힘드나? 할머니가 걱정스런 음성으로 물어보셨어요. 지훈이가 답했어요. 아닙니다, 할매. 안 힘듭니다. 근데 할매 조만간 목돈 생겨요. 할매 수술해 드릴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아 고맙데이.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음성도 떨렸죠. 할미는 네가 건강하면 그걸로 족한데. 할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훈이 눈물을 닦아내며 다짐했죠. 제가 반드시 성공해 할매 병원에 모실게요. 맹세할게요. 통화를 끝낸 후 지훈은 오랫동안 오열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이틀 후 최민호가 지훈을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편히 앉거라. 지훈아. 최민호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머뭇거리며 의자에 앉았죠. 내 조모님 사정 전해 들었다. 최민호가 차분하게 입을 뗐어요. 많이 아프시다며 지훈이 조용히 수긍했죠. 넵, 수술하셔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요. 최민호의 안색이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고되었겠구나. 홀로 견디느라. 최민호의 음성엔 깊은 동정심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지훈이 밝게 답했어요. 전 괜찮았어요. 할매가 절 키워주셨으니 이젠 제가 보살펴야죠. 최민호가 서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지훈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특기병 전환 명령서였습니다. 강지훈 이병을 항공정비 특기병에 즉각 배치한다는 문서였죠. 정말 진짜입니까? 지훈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평생토록 바래왔던 일이었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내주부터 정규 교육 들어간다.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최민호가 씩 웃어 보였어요. 지훈은 곧장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지훈의 두 눈이 촉촉해졌어요. 최민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보답을 해야지. 네가 날 구했잖아. 대신에 약속을 하나만 하자. 최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굳어진 얼굴로 조심스레 물었어요. 네. 최민호는 지훈을 아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나중에 너같이 억울한 병사를 보면 내게 꼭 보고해. 능력이 썩히는 일은 없어야지. 지훈이 당차게 외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민호가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그래. 당장 가서 자. 내일 엄청 빡셀 거야. 지훈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이진우가 문 앞에 서 있었죠. 정말 대단하다. 이진우가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반겼어요. 우리 한솥밥 먹네. 수고하자. 고맙습니다. 선임님. 지훈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지훈임님. 이진우가 지훈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과할게. 널 얕봤던 거 반성하고 내일부터 확실히 알려주마. 이날 밤 지훈은 생활관 모포를 덮고 허공을 올려다보았죠. 겨우 이틀 전만 해도 잊혀진 졸병이었는데 이젠 모든 상황이 완벽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서 재배치, 특수교육 지원, 상금, 무엇보다 할머니 병을 고칠 수 있게 됐단 기적. 엄마, 아빠, 할매. 지훈은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해냈어요. 이젠 자랑스레 두 분 가업을 이어가고 할매도 낫게 해드릴 수 있어요. 지훈의 뺨에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그러나 지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7일 후 더 큰 시련이 닥쳐올 예정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본격적인 정규 헬기 훈련에 돌입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지도관들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이, 강지훈. 너 정말로 신병이 맞아? 담당 송우진 대위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단 이틀 만에 한 달 분량의 훈련을 싹 끝냈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 좀 배워둔 덕분입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진우가 곁에서 웃으며 보쳤죠. 이놈은 완전 영재예요. 볼수록 놀라운 놈이죠.
지우는 온종일 창고에 붙어 살다시피 했죠. 비행기를 만지는 게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금요일 낮 예상치 못한 비상벨이 크게 울렸어요. 전원 즉각 연병장으로. 전원 즉각 연병장으로 지훈이 장비를 다 놓고 달려나갔죠. 연병장엔 벌써 수많은 군인들이 다 모여 서 있었습니다. 최민호 장군이 단상 위에 섰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방금 본부에서 통보가 떨어졌다. 접경지대 근처에서 아군 수색대가 적 기습을 받았다. 당장 구조 임무를 시작하겠다. 부대원들 틈으로 침묵이 깔렸죠. 핵심은 속도다. 일몰이 오기 전에 빼내야만 해. 그 다음은 최민호가 입을 닫았습니다. 전부 다 눈치채고 있었죠. 어두워지면 살 확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걸 말이죠. 특임대 당장 출동 대기. 수리실로 뛰어온 최민호가 이진우에게 소리쳤죠. 기체 상황은 이진우가 무척 곤란한 얼굴을 했죠. 장군님, 주력 기체 2대는 수리 중입니다. 당장 뜰 수 있는 건 한 대뿐인데 왜지? 최민호의 어조가 잔뜩 얼어붙었습니다. 이진우가 기체를 가리키면서 답했죠. 이 녀석은 매우 낡은 모델입니다. 게다가 이번 작전 구역은 험난한 산맥이라 기체에 과부하가 올 겁니다. 지훈이 그 기체를 바라봤죠. 시선이 확 고정됐어요. 이건 옛날 수리온 모델이군요. 지훈이 다가가서 기체를 점검했죠. 10년 넘은 물건이라 상태가 꽤 엉망으로 보여요. 이진우가 무겁게 수긍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비로만 두는 거지. 원거리 비행은 도박이야. 그러나 최민호에겐 대안이 전혀 없었죠. 이놈이라도 띄워라. 여분 기체는 제로니까. 지훈이 기체 주변을 잽싸게 훑어보았어요. 엔진 밸브, 압력 펌프, 연료통까지 꼼꼼히 살폈죠. 장군님, 이 조건으론 복귀 비행이 절대 안 될 겁니다. 지훈의 어조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기름 소모가 너무 커 귀환 도중에 추락하고 말 겁니다. 최민호의 낯빛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시간 촉박해. 지훈이 잠시 고민하다 입술을 뗐습니다. 제가 직접 동승하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무슨 소리야. 이진우가 펄쩍 뛰며 외쳤죠. 지훈이 곧장 답했습니다. 이 모델은 공중에서도 실시간 제어가 통합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봐주면 충분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태영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 넌 겨우 7일 교육 마친 이등병이야. 전투지에 보낼 수 없어. 지훈은 버텼습니다. 대령님, 제가 없으면 이 헬기 못 갑니다. 그럼 정찰조는 포기하실 겁니까? 최민호가 지훈을 곧게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너 진짜로 할 수 있어? 지훈이 굳건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꼭 이뤄내겠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번 임무 달성하면 추가 보상금도 나와. 그럼 할매 수술비가 완전 확실해져. 좋아. 최민호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훈, 너도 탑승해. 난 정비만 담당한다. 전투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 지훈이 힘차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우가 걱정스럽게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조심해야 한다. 전투 지역은 정말 위험해.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중사님. 헬기만 잘 보면 돼요. 20분 뒤 헬기가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훈은 수리 공구함을 들고 헬기에 올랐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전투 헬기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있었어요. 조종석에는 베테랑 조종사 윤태경 소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 이등병이지? 내 소문 들었어. 잘 부탁해. 윤태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령님, 타격대 대원 5명도 동승했습니다. 전부 최고 요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지훈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야, 이등병이 왜 여기? 한 병사가 물었어요. 윤태경이 대답했습니다. 정비 전문가야. 우리 목숨 살릴니까 잘해줘. 기체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바로 계기판을 점검했어요. 모터 회전수, 유압 압력, 연료 게이지, 전부 다 눈으로 읽었습니다. 소령님, 이륙 준비 완료입니다. 지훈이 보고했어요. 좋아, 출발한다. 윤태경이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헬기가 서서히 솟구쳤어요. 눈 아래로 기지가 차츰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집중해야 했습니다. 계기판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거든요. 소령님 오일 압력이 조금 높아요. 속도 10% 줄여주세요. 보리반당 살에서 보리반당 살아낸 낭사. 지훈이 즉시 보고했습니다. 윤태경이 속도를 조정했어요. 오, 정말이네. 좋아졌어. 험산 지역에 진입하자 헬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역기류 때문이었어요. 지훈은 항시 계기판을 주시하며 윤태경에게 제안했습니다. 고도 200m 높이세요. 그쪽이 기류가 안정적이에요. 윤태경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는 계곡바람이 불규칙해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안정됩니다. 실제로 높이를 높이자 흔들림이 잦아들었어요. 타격대 대원들도 지훈을 달리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이등병 정말 능력자네. 소문이 사실이었어. 지훈은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했어요. 30분을 비행하자 작전 지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태경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대공망 레이더 감지 미사일 발사 신호 있다. 헬기 안이 긴장감으로 차올랐습니다. 5회 기동 들어간다. 윤태경이 헬기를 급회전시켰어요. 갑자기 헬기가 크게 흔들리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계기판을 봤어요. 유압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유압이 위험해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피가 우선이었어요. 윤태경이 계속 기동을 이어갔습니다. 로켓탄이 헬기 옆을 비껴 날아갔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죠. 회피 완수. 윤태경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훈의 안색은 새파랬어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거든요. 소령님, 유압 라인이 손상됐어요. 이대로는 착륙도 못합니다. 헬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헬기가 고장났어요. 착륙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 살릴 수 있어? 지훈, 살릴 수 있어? 윤태경의 흔들린 목소리에 헬기 안 모든 대원이 입을 닫았습니다. 지훈은 계기판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유압 압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분 내로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가 될 거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해? 특수전 팀장 신동혁 중사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공구함을 열며 대답했어요. 일단 유압 라인 어디가 손상됐는지 찾아야 해요. 기체 하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도와줄게. 지훈과 신동혁이 좁은 기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으로 유압 라인을 일일이 점검했어요. 여기요. 지훈이 손상된 부위를 찾아냈습니다. 파이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고 유압류가 새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임시수리 가능해요. 지훈이 공구함에서 특수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헬기가 계속 흔들리고 있어서 정밀 작업이 불가능했거든요. 소령님 10초만 헬기를 완전히 안정시켜 주세요. 윤태경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좋아. 지금 헬기가 잠시 수평을 유지했어요. 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균열 부위를 테이프로 감고 조임새로 고정하고 실란트를 발랐어요. 딱 9초가 걸렸습니다. 됐어요. 지훈이 외쳤습니다. 실란트, 실란트. 계기판의 유압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수리는 아니었지만 작전 수행에는 충분했습니다. 윤태경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막내야, 네가 또 우릴 살렸어. 헬기가 목표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바닥에서 파열음이 들려왔어요. 수색조가 전투 중이었습니다. 하강 준비. 윤태경이 소리쳤어요. 그러자 지훈이 다급히 외쳤어요. 안 돼요. 저기 표면 상태가 위험합니다. 헉. 윤태경이 당황했습니다. 지훈이 덧붙였어요. 눈이 매우 깊어요. 하강하면 스키드가 묻혀서 이륙 못해요. 지훈의 통찰은 예리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상식이었거든요. 신동혁이 물었어요. 그럼 어떡하지? 지훈이 재빨리 고민했습니다. 호버링 위치를 고수하세요. 수색조를 로프로 끌어올려야 해요.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체를 지상 3매 정지시켰어요.
기동전 팀이 로프를 내렸습니다. 바닥에서 수색 조원들이 하나씩 올라왔어요. 하지만 적군이 자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른 시간이 없어. 신동혁이 외쳐댔어요. 마침내 수색 조원이 올라오는 찰나 적의 총알이 기체를 때렸습니다. 깡깡 철판 소리가 울렸어요. 지훈이 계기판을 쳐다봤습니다. 연료 탱크 파손은 피했어요. 이륙하세요. 윤태경이 기체를 급상승시켰습니다. 총알이 자꾸 날아왔지만 고도를